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회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고요. 제407차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90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고요. 이제 심사는 이제 먼저 의안을 상정해서 이제 의원들의 이제 토론을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부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 보고 청취는 후에 국회의원들이 주질문과 보충질문, 추가 질문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7분, 5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 사무총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사무차장이 출석을 했고요. 사무차장하고 그 다음에 소방청에서 참석했고, 경찰청, 행정안전위원회 한창섭 장관 직무대행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현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에 대한 변론을 진행을 해서 6월 27일에 사실심을 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요거 사실심을 종결을 하면은 그 후에 헌법재판소 평의를 거쳐서, 평의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변론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변론이라고 하고, 또 이제 판결인데 통상 공개된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이라고는 하는, 판결이긴 하지만 통상 부를 때는 결정이라고 하고 결정을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되게 공개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 심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공개 변론이 주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변론이라고 안 하고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안에서 특이한 안건을 보면은 경기 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경기 북도는 예전부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왔고, 저도 국회에 그러한 진정민원을 낸 일이 있습니다. 경기 북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또 저희 국회를 통과를 해서 지금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 접경지역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북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은 현격한 경제력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경기 북도가 경기 북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이 똑같이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도 또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결국은 특별법으로 접경지역 특별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원도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도청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사실상 행정기관이 경기도지사만 나눠져 있지 않지,
청 자체가 경기 북부에도 청이 있고 경기 남부에도 청이 사실상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은 따로 되어 있고 의회는 하나의 경기도 의회에서 총괄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복잡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많이 언급된 거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고위직 친인척 또는 자녀에 대한 특별 채용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러난 것은 21명 정도가 현재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 이상, 5급 이상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적인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진정을 하나 낸 것이 있는데 뭐냐, 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과거사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 왜곡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다른 국민들을 혼선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도 예전부터 그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특별법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몇 번 국회에다가도 의견을 내고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몇 년 전에 그게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목적으로, 한마디로 학술 목적 등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거나 이렇게 사실상 학술 목적이라고 하면 공개는 되겠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방송에서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 외에 드러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왜곡을 할 때는 처벌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에 명백한 게 위법한 취지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심지어 국회 본회의나 이제 그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라는 전제로 발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견해 표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처벌 면책 특권이 해당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따른 징계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개인적인 견해라는 주장 등을 핑계로 국회에서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광동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국무위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그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위원장들, 특별법에 설치된 기구들은 그게 따로 적용이 안 됩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탄핵 소추에 관한 별도의 법이 현재 국회법에도 없고 다른 법률에도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개별법에 탄핵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119 구급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잠깐 그 잡음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탄핵에 대해서 조금 탄핵의 필요성이 공감이 되고 최소한 형사처벌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그래서 이 김광동 위원장을 국회 차원에서 고발해라라고 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뭐 그런데 일반 국민이 내는 거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불법 집회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해라라고 하는 지시 등에 따라서, 또한 경찰청장이 뭐 집회 관련 유공자에 대해서 특진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함으로써 좀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명 건폭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기소를 직전에 둔 영장 실질 심사를 목전에 두었던 양해동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열심히 그 일만 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온 것뿐이지 내가 무슨 뭐 도둑질했냐 횡령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회의원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심지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제 피해자 조사를 받은 그런 당사자가 나는 피해본 사실이 없는데 경찰이 주장을 왜곡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기소를 하게 했다. 내가 살인을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이 된 것처럼 돼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만 어떤 미리 예단을 두고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수사기관, 검사나 경찰들의 당연한 임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것은 증거로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추측으로 해서 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그러한 뭐 간첩 조작 사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무기징역을 살다가 모험수로 감형되었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 요 박준영 그 재심 전문 변호사가 이제 재심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해서 결국은 이춘재의 진술까지 받음으로써 무죄가 확정이 되고 국가 배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있었던 5월 말에 그러한 그 집회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지금 굉장히 과잉 대응이다 싶을 정도로 집회를 부신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는 하루 만에라고도 했는데 실제로는 오늘 나온 거로는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날 하루 있고 실질적으로는 하루가 정상적이고 다음날 새벽에 부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따지면 만 이틀이 안 될 겁니다. 설치 기간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라고 하는 말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7m의 그런 이제 막루를 설치를 했고 그 위에서 집회를 했고 6차선 도로 중에서 3차선의 도로에 점거를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 조금 설치가 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뭐 마땅한 공간이 없겠죠. 당연히 제철소 안에다는 설치를 못하니까 밖에다 헐라니까 거기다 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 경찰관 4명이 했고, 이제 그 맞은 그 농성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장비 뭐 쇠파이프도 있고 뭐 이런 그 밀림 같은 데서 쓰는 낫 비슷한 그런 것도 있었고 하고 그걸 받고 힘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다른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7m 위에 있는 막루에 있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두드려서 강제 해산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경찰들이 무리하게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강력한 진압을 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눈치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눈치를 보고서 그렇게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집회 자유는 보장하되 개별 그 불법 행위자의 개인적인 책임에 중점을 두고 각 개인에 대해서만 뭘 한다든가 대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만큼은 경찰도 아무리 정상적인 집행이라 하더라도 사과는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오늘은 요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